유동성과 캔들의 고점, 저점, 즉 범위를 이용해서 그날의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차트는 유동성을 따라서 다닌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뭐 이렇게 작은 차트에서 쌓인 유동성을 털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 마켓 스트럭처를 파악을 하고 ICT, SMC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뭐 페어밸류 갭, 오더블럭 이런 거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날의 추세를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파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차트는 핵심이 유동성을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1일, 일봉 캔들이 됐건 뭐 주봉 캔들이 됐건 고점 저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 요걸 가지고 그날의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여기 도형을 보면 어떤 기준되는 캔들이, 이게 뭐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일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작게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차트에서 그 진입 시점을 잡을 때는 뭐 15분 캔들이 기준 캔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전날 일봉 캔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오늘 캔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종가 마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캔들이 상승 추세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차트는 유동성을 확보하러 다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조금 남긴 했지만 얘를 흡수하러 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차트가 다시 뭐 눌림을 주던지 아니면 몸통이 이렇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옆에 보면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 음봉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러면 얘는 끝까지 유동성을 확인하러 갈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기준되는 캔들이 있었고 얘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그 고점 부분에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캔들을 기준으로 어떤 작은 차트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게 0.5죠. 0.5. 0.5를 그린 다음에 차트가 이 위까지 올라온 다음에 내려간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ICT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그 기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돌파로 들어갈 게 아니라 눌림이 왔을 때 나는 이게 매도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 비싼 구역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나한테 유리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음봉이 물론 나타나긴 했지만 아래쪽 유동성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를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캔들의 범위를 봤을 때 중간 지점을 찾아서 내가 매수 방향으로 차트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기준 캔들을 잡았을 때 유동성을 흡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트는 어차피 핵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있죠. 내가 들어가면 난 여기서 숏이라고 분명히 여기를 잡고 하방으로 봤는데 나를 탁 털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유동성이 먼저 흡수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으면 실수도 많이 줄이고 매매 그 트레이딩 하는데 아마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위에 아래 고점이 지난주 한 주의 고점과 저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각각 이 캔들들은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일봉 캔들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월요일 날은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화요일은 이 고점 부근을 수입을 하고 종가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나면 그 반대의 유동성을 타겟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얘가 주봉의 저점을 바로 털지를 않더라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겠어요. 그 전날 캔들의 여기 저점,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러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차트의 어떤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근데 다행히
월, 화, 수요일 날 캔들이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쪽을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캔들을 기준 캔들로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일봉. 그러면 나는 목요일 날 매매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니까 얘가 다시 한번 흡수를 하고 얘마저 수요일 날 생겼던 아래쪽 저점 유동성을 다시 한번 흡수를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나는 매수를 하려고 접근을 해야겠죠. 물론 계속 내려가는 차트를 잡아가지고 매수로 접근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일정 시점, 아래쪽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올라가는 시점, 작은 차트 들어가가지고 그걸 잡을 수가 있겠죠. 4시간이나 1시간, 뭐 15분 이런 차트를 줄여가면서 보면은 아래쪽 흡수하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나는 잡고 최소한 나는 0.5 부분까지 0.5를 제가 앞전에도 영상 하나 찍어 올려드린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반 구간,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주 고점을 향해서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이 캔들을 봤으면 토요일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그린 다음에 피보나치 이제 0.5만 그려가지고 저는 이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얘가 차트 시작을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0.5만 누르고 차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작은 차트 들어가서 마켓 스트럭처가 위로 변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쪽 주봉 범위에서 봤을 때 아래쪽 유동성을 2번이나 흡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위쪽 유동성을 따라서 흡수를 하러 갈 차례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계속 매수 포지션으로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4시간, 4시간, 뭐 1시간, 15분 이런 작은 차트, 심지어는 저는 1분봉에서도 타점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점이 되는 라인 있죠. 만약에 1분봉이 난 여기 아래서 자신이 없어서 못 잡겠다. 근데 0.5를 올라타는 걸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리테스트 하는 거 확인하고 1분봉에서 MSS가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페어 밸류 갭이나 오더 블럭, 그 다음에 서플라이 디맨드겠죠. 매수 방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잡고 그 다음까지 노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주봉 고점을 흡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봉 고점, 전날 일본 고점까지는 최소한 목표가로 두고 내가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는 핵심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켓 스트럭처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분명히 0.5까지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가거나 이렇게 가서 안 누르고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추세들을 파악하기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는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되는 캔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고점 저점 범위를 그린 다음에 유동성이 흡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리퀴디티 수입이 없으면 진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1분봉에서 타점 잡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죠. 예.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유동성을 찾아서 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매매 기법이나 시스템으로 내가 마켓 스트럭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점, POI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도 이 일간 추세 하루에 내가 매매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단 여기에 핵심적인 힌트는 어떤 큰 타임 프레임에서 주봉이나 일봉에서 유동성이 흡수가 된 걸 확인을 하고 종가 마감이 됐다. 그러면 그 반대쪽 유동성을 흡수하러 차트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 마켓 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작은 시간 프레임 들어가서 타점 잡는 법, 그 다음에 유동성, 다시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도 또 유동성 흡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일봉 기준으로만 볼게요. 일단은 일봉 기준으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얘를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고점을 넘어섰죠. 그러면
요렇게 마감이 됐으면 오늘은 내가 매매를 무조건 롱 방향으로만 잡아야겠죠. 물론 0.5 구간 아래 내려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내려오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신이 없다, 나는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잡으려 하면 이런 데서는 매매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 날도 돌파를 했어요. 돌파가 됐네요. 그 다음 날도 돌파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롱만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아래쪽에 마감이 됐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피보나치를 0.5를 그은 다음에 위쪽에서 이 전날 캔들 아래쪽까지 내가 타겟으로 정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아래쪽 유동성 흡수가 다시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 캔들을 일봉을 봤을 때 이런 식의 흐름을 계속 라인을 그어가면서 고점 저점만 파악을 하셔도요. 매매하는데 아주 수월한 그런 내가 그 데일리 바이애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ICT 하는 외국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 데일리 바이애스 1일 추세, 1일 편향을 내가 확인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일봉을 확인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전주, 이 전주 캔들에 이게 만약에 주봉이라고 할게요. 주봉의 고점과 저점을 그어놨는데 다음 주 캔들이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런 데에서는 유동성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주 캔들 최소한 0.5까지 피보나치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0.5까지 올라왔을 때 나는 이 전주 저점까지를 타겟으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다. 이렇게 길게 스윙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4시간 캔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4시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15분이라고 했을 때 15분으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일단 추세를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 타임 프레임부터 내려오면서 탑다운 어널리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15분봉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그 캔들이 현재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면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아주 수월해질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걸 몰랐을 때는 좀 많이 헤맸죠. 그리고 좀 핵심 키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어떤 요런 이제 지금은 좀 비트코인이 한 열흘 넘게 지금 횡보하고 있죠. 예, 큰 상승이 이어온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 되는 캔들 앞에 캔들 다 포함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돌파가 됐네요. 그러면은 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게 일본 캔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건 유동성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다리셔도 돼요. 물론 이게 일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센 구간만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하루에 매매를 매일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일봉 그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가장 큰 범위인 여기를 지금 7월 25일 날 흡수를 했죠. 7월 22일 캔들에 만들어진 고점과 저점. 그렇죠? 여기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방향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종가 마감을 음봉으로 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나는 캔들에 이 전 캔들 기준 캔들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0.5까지 올라왔을 때 보고 매도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캔들의 저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쵸?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수를 또 여기 아래쪽에 했단 말이죠. 예, 아래쪽에 흡수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뭔가요? 방향이 매수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쵸? 이런 식으로 큰 범위를 정할 수도 있지만 작은 프레임, 그러니까 내부 안에 들어있는 범위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작은 차트에서 내가 15분을 기준으로 1분봉에서 매매를 하건 뭐 5분봉을 기준해서 다시 30초봉 매매를 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준되는 캔들을 찾아가지고 유동성 흡수되는지만 확인을 먼저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내가 캔들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극심한 횡보 상태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날은 매매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앞에 거 다 모른다 이거예요. 오로지 요 두 캔들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양봉이기 때문에 뭐 앞에 양봉을 보고 상승의 힘이 이어져 왔다. 그러면 아래쪽 이 캔들 기준이죠. 요 캔들을 기준으로 0.5를 봤을 때 그럼 나는 아래로 살짝 내려왔을 때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올라갈 때 한번 잡아봐야겠다. 어디까지? 위쪽 유동성 흡수하러 갈 때까지. 목표가 두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아래로 흘러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흡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고점까지 노리고 매수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핵심이 다 유동성 수입과 그 다음에 고점 접점, 그 다음에 그 중간 되는 범위가 어디냐 이것만 확인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매매하는데 아주 수월해질 거고요. 제가 이것과 더해서 프랙탈 스트럭처로 마켓 스트럭처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 시점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죠. 내일 오후 1시에 제가 줌 라이브로 이런 거 전반적으로 차트 교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회원 1기 분들은 끝났고 2기 분들 지금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좀 모자르다 하면 1기 분들도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무료 소통방 그러니까 설명란에 무료 소통방 그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정회원 어떻게 되나요? 하고 매니저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잘 안내해 드려가지고 내일 하니까 제가 이걸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니까 허접한 내용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단연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내용이고 이것만 파악을 하셔도 내가 추세를 파악해서 그날그날의 매매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차트를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선물 매매를 저는 주로 하는데 그날 이제 데이 트레이더로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주 많았었죠. 근데 이런 캔들 유동성과 그 다음에 고점 저점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에 먼저 얘가 흡수를 하고 방향을 틀었는가 이걸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하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차트 분석하고 수익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